요 청룡도 바로 붙었죠. 청룡도 바로 가까이 있어서 그 안쪽으로 향해서 다 걷어주고 있습니다. 저기 거북배 한번 찍고 오세요. 저쪽에서 불어오는 이제 바람도 좀 차단시켜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 뒤에 현무인 저 토채가 이 자리 자체가 그다음에 위 서원이 그래도 이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이유는 자청룡 우베코가 아주 단단하게 정교당이 가장의 혈 중앙에 있어요. 서원에. 그다음에 서당이 있고 그다음에 농운정사도 아까 이제 동사택으로. 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혜입니다. 오늘은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있는 도산서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도산서원은 이연적을 죄양한 경주시 옥산서원과 함께 영남 남인의 양대 서원입니다. 하회마을과 함께 안동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1969년 사적 제117호로 지정되었고요. 2019년 7월 6일에는 한국의 서원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되었습니다. 서원의 정교당은 보물 제210호와 상덕사와 산문은 보물 제211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고향으로 내려간 태계 이황이 학문을 하며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직접 세운 도산서당으로 시작했고요. 그의 사후인 1574년 선조 7년에 제자들과 유림들이 그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서당 뒤편에 사당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1575년에는 석봉 한화의 글씨로 된 현판을 사액받았습니다. 도산서원의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태계 이황이 학문을 하며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직접 세운 도산서당으로 이제 시작됐고요. 그의 사후인 1574년 선조 7년 제자들과 유림들이 그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서당 뒤편에 사당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1575년에는 석봉 한화의 글씨로 된 현판을 사액받았고요. 생전에 성략을 깊이 연구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 영역과 사후의 제자들이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지은 도산서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진도문을 기점으로 그 위로 가게 되면 서원의 영역이고 그 밑으로 도산서당과 농운정사가 있는 곳은 서당의 이제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왕버들이 있죠. 왕버들이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왕버들 두 그루 자체가 요것도 비보의 이제 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도산서원의 안산을 보게 되면요, 저 앞쪽에 있는 낙동강 그 중앙에 있는 저 시사단이 도산서원의 안산으로서의 이제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거는 사실은 무슨 소반 위에 있는 은쟁반에 있는 구슬처럼 아름답기는 한데 이 서원이 갖고 있는 영향에 비해서 저 안산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제어하기에는 약하고요. 저 멀리 있는 조산격인 저 산이 실질적으로 큰 바람을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 서원이 그래도 이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이유는 자청룡 우베코가 아주 단단하게 가까이서 말아줬기 때문입니다. 말아줬기 때문에 큰 바람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마당에 있는 왕버들 두 그루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정 부분 비보 차원에서 비보로서의 역할도 이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쪽으로 한번 백호 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백호 쪽을 보게 되면은 도산에서 내려온 이게 이제 본신 백호거든요. 쭉 내려와 가지고 이 서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고 있어요. 막아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약간 들렸어요. 들렸죠? 이것이 바로 이제 천광 운영대입니다. 도산서원 양편 산 기슭에 이렇게 이제 절벽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 산 끝자락입니다. 끝자락인데요. 퇴계 선생이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몸과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산책하던 곳입니다. 퇴계는 서쪽 이쪽을 청광 운영대라고 그랬고요. 동쪽 절벽을 천연대라고 불렀습니다.
청광 운영되는 주자가 지은 관서유감이라는 시에 나오는 하늘의 빛과 구름의 그림자가 함께 감도는구나 라는 구절에서 이름을 지었고요. 천연대는 시경에 나오는 솔개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노래라는 구절에서 하늘청과 연못연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두 이름에는 주변의 절경과 퇴교가 말년의 이곳에서 자연의 이치를 벗삼아 학문을 성취하려던 뜻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그 주차장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굉장히 이 길 자체가 상하로도 움직였지만은 좌우로도 움직여줬어요. 그러니까 상하로 움직여줬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몇 겹으로 싸졌다는 의미를 얘기할 수가 있고, 들어오는 입구가 그 다음에 좌우로 흔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기운 자체가 여기는 굉장히 생하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쪽에 동쪽을 한번 보세요. 동쪽에 천연대라고 있습니다. 천연대 쪽에서도 강물 쪽으로 물이 맥이 쭉 뻗었죠. 쭉 뻗어 나왔고 이쪽도 쭉 뻗어 나왔으니까 자연히 이 안에 골이 있겠죠. 이 골을 한번 보세요. 양쪽으로 골이 있죠. 그러면 그 도산선이 있는 그 기맥이 어디서 끝났냐면 바로 여기 끝난 거예요. 오똑한데. 그리고 맥이 거기서 멈췄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저 청룡과 이 백호가 완전히 감싸줘서 바짝 붙었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기운이 안으로 응축된 자리가 있는 그 자리가 서원의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청룡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도산서원의 청룡자락에 해당됩니다. 청룡이 이제 말미인데 한번 보세요. 저 바위를 보게 되면은 바위가 그 자라 대가리 같이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영귀 음수형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런 것이 청룡 쪽에 있으면은 출중한 제자가 나오고요. 이거는 적통들이 이어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룡 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리고 집안으로 보면은 뭐 장자나 이제 맏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아들분들이 좀 많이 발전을 하겠죠. 여기 한번 올라와 볼까요? 여기는 도산서원의 청룡 이제 끝자락입니다. 보세요 한번. 청룡이 끝나는 부분이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렇게 돌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기운이 안으로 이렇게 뭉쳐졌죠. 저기도 그렇고 이 청룡의 힘이 대단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도 다 돼 있고, 저기 그 돌아서는 것과 동시에 저기 거북이 머리가 하나가 있어요. 거북바위가 있어가지고 그 안쪽으로 향해서 다 걷어주고 있습니다. 저기 거북바위 한번 찍고 오세요. 한번 보세요. 저런 거는 이제 다 신령스럽다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거북이가 이제 영물이잖아요. 그리고 청룡에서 저렇게 이제 그 바위가 발달하고 이 자체가 기운이 이렇게 에너지가 강하면 적자들 있죠. 그 상자들 절로 치면은, 그리고 이거 학문을 이어갈 그 후학들이 아주 단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산서원이 갖고 있는 그 명성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 혈판에서 기운을 양쪽에서 청백호가 안쪽으로 밀어주다 보니까 안에 아주 똘똘한 혈판이 생긴 거예요. 그게 도산서당과 농운정사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전교당이 있잖아요. 그 전교당 자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게 입수 개축절로 들어와가지고 현무가 갖고 있는 그 토의 그 성정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으면은 그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땅을 많이 지니게 돼요. 그 땅이 뭐냐면 자기 영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를 크게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서원도 좋지만은 도산서원이 저는 이제 참 대단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도산서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농운정사입니다. 농운정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농운정사입니다. 이 농운정사를 우리가 양태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는 감자의 손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사택의 손문인데요. 감자면 쾌가 이렇게 되죠. 가운데 쾌가 붙고 아래 쾌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일상생기, 그러면 여기는 농운정사는 손문, 생기문입니다. 우리가 양태 그 3류 중에서 동사택에서는 생기방문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운정사 이 자리는 아주 정말
건물도 소박스럽고 소박하고 이쁘지만은 이 양택으로서 어디 손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자 손문 생기문입니다. 이 농원정사는 도산 서당과 도산 서원을 경계 짓는 진도문 앞입니다. 이 진도문 앞에 있는데 이 진도문을 경계로 이 아래는 도산 서당에 해당되고요. 요 위에는 이제 도산 서원에 해당되는 곳으로 이 도산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보면 이 광명실입니다. 양쪽에 이것이 청룡과 백호 쪽에서 요 집안이 약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세워줌으로 외풍이 밖에서 들어오는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광명실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서원의 가장 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죠. 도산 서원입니다. 이 도산 서원은 양택으로 보게 되면은 감자 이문으로 이제 한번 보실까요? 감자 이문입니다. 감자 일상생기 이중오기 삼화 연년문이죠. 연년문은 이제 길사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 자체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뒤에 개축 부절로 들어오는데 양택에 그 3요소가 있죠. 배산임수, 전조후고, 전착후관인데 가장 높은 데 자리하고 있으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광명실 두 군데가 여기에 이제 중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청룡도 바로 붙었죠. 청룡도 바로 가까이 있어서 기운을 이 안으로 응축시켜주고 있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백호 쪽도 보면은 가깝게 붙었습니다. 백호 쪽 한번 보세요.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럼 기운이 이 안으로 에너지가 잘 몰리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산 서원 자체도 굉장히 그 좋은 기운을 갖고 있지만 여기는 모든 것이 도산 서당, 도산 서원, 농운정사 이 세 군데가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원 중에 참 뭐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이제 가장 높은 데 있는데도 바람을 잘 타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광명실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제 바람도 좀 차단시켜 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 뒤에 현무인 저 토채가 이 자리 자체에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고요. 떡 버티고 있잖아요. 병풍처럼 쭉 펼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명당으로서의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서원의 그 전교당 중심맥이거든요. 중심맥으로 쭉 이제 떨어져서 여기 광명실 그 앞쪽에서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맥이 한번 이제 숨을 쉬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 옆을 한번 보세요. 이 골이 깊잖아요. 요리 깊으면서 저 백호가 이 안쪽으로 당겨줬죠. 그럼 이 안에 혈파는 당연히 짱짱해지겠죠. 그래서 이 도산서원은 기본적으로 혈판이 아주 야무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도산서당은 양택 3료로 볼 때요. 서사택에 해당됩니다. 서사택 중에서도 간자 태문에 해당돼서 그 연령문에 해당되거든요. 이 연령문은 이 스승의 학문을 정통적으로 잘 이어가는 훌륭한 제자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제자로는 조목, 김성일, 유성룡, 정구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고 허목 이런 선생들이 이제 학풍을 이어받은 이제 제자들이 계시는 자리로 이제 나온 자리로 아주 그 양택으로 볼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자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는 크진 않지만은 그래서 이게 양택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직입수한 자리는 저 정교당이 가장의 혈중앙에 있어요. 서원에. 그다음에 서당이 있고 그다음에 농운정사도 아까 이제 동사택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곳이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는 배산임수, 전조후고 전착후관으로 이제 아무 이제 거의 하자가 이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또 그 외에 세부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흠이 없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더 이상 뭐 바랄 수가 이제 없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산 서원이나 서당은 우리가 안동에서 뭐 최고로 쳐도 뭐 이렇게
뒤지지 않는 그런 자리로 훌륭하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